오늘도 우리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 불안을 잔뜩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분노와 불안은 어느 순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불쑥 튀어나와 이성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마음과 뇌와 감정은 쉽게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 정원에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습관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키운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난과 책망, 금기와 공포 등 마음을 어지럽히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입니다. 그 중엔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위험을 피하게 하는 이로운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실체가 없거나 과장된 것들이 많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고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일찍이 서양 과학자들과 만나서 마음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단지 죄의식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어온 서양 과학자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오랫동안 마음과 뇌의 상관관계를 화두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머릿속 증오와 불안의 늑대를 길들여 덜 이기적이고 덜 공격적인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친절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수많은 강연과 저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제 종교는 친절함입니다. 절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철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가슴이 바로 우리의 절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과학이 따뜻한 심장과 결합한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정서와 과학 기술이 만난다면 세상은 부정적 에너지로 넘쳐나 더 많은 파괴와 더 잔혹한 살생이 난무할 것이며 결국 삶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해 왔습니다.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자비와 신념이 드디어 과학과 종교의 만남을 이루게 했습니다. 1987년 10월부터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인도 다람살라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인지과학자, 물리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의학자들을 초청해 정기적으로 마음과 삶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1989년 노벨 평화상 수상 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를 찾았던 그는 신경과학자와 심리학자를 적극적으로 만나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 그 자체나 특별한 생각이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뇌가 마음에 미치는 일방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마음이 뇌에 미치는 작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명상으로 심리훈련을 해온 달라이 라마 스님은 뇌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마음 또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신경과학계는 오랫동안 뇌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신경해부학자 라몬 이 카할이 1913년에 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뇌를 비롯해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는 유년 시절에 한 번 형성되고 나면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라몬 이 카할은 190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전설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동물 실험 결과 등을 통해 그의 선언은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의 뇌 부피가
양적으로 더 커지고 노년기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뇌에서 더는 쓸모없어진 시각 정보처리 담당 부위가 청각 기능으로 확대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근엔 뇌 형태가 찰흙처럼 형태 변형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뇌가소성 또는 신경가소성 개념이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중추가 손상된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선천적으로 지능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훈련으로 장애를 이겨낸 기적 같은 사례들이 전해진 덕분입니다. 이제 뇌가소성을 기초로 뇌졸중, 치매, 자폐 등을 치료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들립니다. 뇌가소성이 뇌의 치명적인 결함이나 손상을 극복하는 데만 유용한 게 아닙니다. 훨씬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후천적 노력으로 지능과 감성, 집중력과 행복 지수를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런 변화가 외과적 수술 없이 심리 훈련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2005년 달라이 라마 스님은 세계 최첨단 과학학회 중 하나인 신경과학회의 초청을 받아 신경가소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생리학, 해부학적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강연의 골자였습니다. 뇌를 컴퓨터 같은 일종의 하드웨어적 기계로 인식하고 타고난 뇌는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보았던 서양 과학계가 마침내 뇌를 변화시키는 탁월한 방법으로 명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서양 심리치료계는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법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명상에 기반을 둔 심신치료를 제3의 물결 치료라 부르며 미국 심리치료 전문가의 50%가 명상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심장병, 고혈압, 암 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명상이 활용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명상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유익한 변화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직업군인들에게 호흡 명상을 가르친 후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명상을 가르쳐 심성을 훈련하는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명상을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 구글은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나 티베트 선승들과 함께 명상을 기초로 감성 지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내면 검색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 구글 직원들은 7주간 참여하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감정 조절이 쉬워졌고 자신감도 높아졌으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집중력 강화 방법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 LG, 효성, 신한은행 등 국내 기업들도 직원들의 심신 건강과 잠재력 향상,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명상을 연수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자문위원과 강연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50년 넘게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제 머릿속에 늘 한 가지 물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음과 뇌는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의대 생리학 교실과 양리학 교실에서 뇌과학을 공부하고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요가, 명상, 국선도, 태권도 등으로 30년 넘게 직접 마음 수행도 해봤습니다. 안식년을 얻어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 나가 있는 동안
명상을 의료에 적용하는 법을 접하고 관련 서적을 국내에 처음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마음과 뇌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모두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과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진화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심리훈련을 통해 뇌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불안과 분노, 화를 잠재우고 지능과 감성, 자존감과 공감, 집중력과 행복 지수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소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명상법도 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불안감과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와 주의산만, 짜증과 분노 같은 감정 상태가 너무나 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우울증, 이혼율, 저출산율 등 부정적 삶의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롭고 여러 면에서 편리해졌는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필요할까요? 마음과 뇌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그 원인은 물론 적절한 해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리며 갈팡질팡 헤매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책을 읽어보세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베풀 줄도 아는 따뜻한 삶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건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타인을 이해하고 베푸는 삶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괴롭혀오던 망상과 번뇌의 원인을 이해하고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소 정신없고 중간에 길을 잃어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의 여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좀 헤매더라도 목적지가 주는 감동을 맛보고 나면 참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루 이틀 고생으로 길을 익히고 나면 자유롭게 활보하며 예상치 못한 풍광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은 낯선 도시의 매력을 체험하는 것 말고도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더불어 책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새로운 뇌 지도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책을 읽는다 생각 말고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과 뇌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으로 그동안 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고 격려해 주신 독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추천사를 써주신 정목 스님, 김정호 교수님, 홍영대 전무님, 김영환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애써주신 문학동네 나무의 마음 이선희 선생과 구미화 선생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